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따질 거리가 못 됐던 겁니다. 송대관 아저씨도 어우씨 이거 어떻게 된 거요? 웃긴 일이네 하고 넘어가셨다고 하죠.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용입니다. 오늘은 막 심각한 이슈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가볍고 재미있었던 문제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K-팝이 세계화에 성공해 나가고 있고 너무 잘 뻗어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현지에서조차 K-팝에 견제가 들어온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뭐 한쪽의 의견만 듣는 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 현지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거 자체가 뭐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닌가, 나름 주류 음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증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대측 의견에서는 팬덤 위주로 돌아가는 아이돌 산업이다 보니까 그 팬덤들이 일반 대중들보다 훨씬 화력적인 부분이나 팬으로서 활동하는 부분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음악이 팬덤 화력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평가가 있기도 해요. 저는 이 두 가지 의견에 다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뭐 해외에 거대 팬덤을 만들어낸 거 이거 자체가 K-팝이 잘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그 팬덤들이 숫자에 비해서 화력이 너무 강하다라는 말도 사실이거든요. 둘 다 틀린 말이 없다고 봅니다. 아이돌 문화라는 게 늘 그래왔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아이돌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도 인터넷에서 일당 100이셨거든요. 100명의 대중들보다 한 명의 열성 팬덤이 진짜 더 아이돌 홍보에 더 열을 내는 그런 문화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런 걸 진정한 대중성으로 볼 수 없다라고 평이 나오는 것도 뭐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튼 크게 봤을 때 과거에 비해 확실하게 K-팝이 이런저런 비평이 나오고 찬반이 갈리고 이 정도가 될 정도로 치고 올라왔다. 이거는 팩트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이런 의견조차 전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나무위키에 논란이 많이 적히는 사람보다 나무위키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사람이 크리에이터로서는 더 실패한 사람이다 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요. 확실히 나쁜 현상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튼 이러다 보니까 한국 음악으로 빌보드에 진출해서 이슈가 된 것이 언제부터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싸이가 세계 시장에 문을 열었다. K-팝은 강남스타일부터가 아닌가 이런 말도 있고, 방탄소년단이 K-팝의 본격적인 화력들을 만들어냈으니까 방탄소년단이 근본이지 이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던데, 사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빌보드 1위 곡이 한국 트로트를 표절했다라는 표절 시비가 붙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게 참 재미있는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음악이 발전하기 전인 1980년대에 무려 빌보드 1위 곡이랑 표절 시비가 붙었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해드릴까 해요. 뿅. 자, 그 시절을 저는 살아보지는 못했습니다. 1975년도에 나온 송대관 아저씨의 해 뜰 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시절을 살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 노래는 압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아, 거기는 씹어야 제맛이지. 뭐 이 노래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디선가 여러분들도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건데, 이 노래 하나로 송대관 아저씨는 10년의 무명 시절을 벗어나서 일약 트로트 스타가 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나온 지 6년 뒤인 1981년 어느 날 갑자기 빌보드 1위에 센터포드라는 노래가 올라오게 돼요. 제이가이스 밴드라는 미국에서 그래도 중견급 스타 정도 되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197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완전 슈퍼스타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한 빌보드 50위권 안에 노래를 찍어내는 그런 분들이었죠. 나름 인기 있고 유명한 중견급 스타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딱 좋은 거죠. 그런데 1981년에 이 센터포드라는 노래로 일약 슈퍼스타에 오르게 됩니다. 무려 이 노래로 빌보드 1위를 6주 동안 해먹은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6주 동안 빌보드 1위라는 그 명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는 잘 아실 겁니다. 빌보드 차트 100위권에 1분만 이름을 올려도 3대가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6주 동안 1위를 해먹었으면 그 당시에는 뭐 국민 노래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이 노래가 송대관 아저씨의 해 뜰 날하고 진짜 아무리 들어봐도 너무너무 비슷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이거 뭐 듣는 순간 이렇게 느낌이 바로 드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인터넷 보급도 원활하지 않던 시절에 신문에까지 나오게 되었던 사건이에요. 햇들날과 센터포드가 너무 똑같다라면서 경향신문에 올라오게 된 거죠. 참 웃길 일입니다. 미국의 유명 락밴드가 한국의 트로트를 표절을 해서 빌보드 1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제이가이스 밴드에게 편지도 보내고 그렇게 했었다는데 답장은 아쉽게도 안 왔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한국 전쟁 정도나 알았을 것 같네요. 여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온갖 썰들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제이가이스 밴드의 작곡 담당이 70년대의 주한미군이었다. 그 당시에 햇들날을 듣고 미국에 돌아가서 저 노래를 만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게 되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썰이 약간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정론같이 자리를 잡으면서 제이가이스 밴드가 한국의 송대관 노래를 주한미군 시절에 듣고 그걸 미국에서 똑같이 발매를 했고 빌보드 1위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당시 한국인들은 거의 다 믿었다고 해요. 지금도 뭐 정정을 못하고 그때 썰만 듣고 넘어가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허황된 썰일 수밖에 없는 게 제이가이스 밴드는 68년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70년도에 주한미군으로 오실 수가 없죠. 그냥 그 당시에 뭐 정보도 없고 뉴스는 이렇게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민간 설화처럼 돌았던 말이 정론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뭐 제대로 밝혀볼 수가 없는 게 그 당시에는 저작권 개념이 확실하지가 못했고 타 국가 간의 저작권 협약 같은 것도 거의 없었다고 해요. 한국과 미국 간의 저작권 협약도 당연히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따질 거리가 못 됐던 겁니다. 송대관 아저씨도 어우씨 이거 어떻게 된 거요? 웃긴 일이네 하고 넘어가셨다고 하죠. 실제로 저 시기에는 한국에서도 해외 민요나 음악 같은 거 좀 안 유명한 노래들 몰래 뺏겨 쓰고 그렇게 음반 내고 했던 시기거든요. 요즘처럼 막 인터넷이 엄청 잘 보급돼서 이거 표절입니다 하고 따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 곡이 진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제이가이스 밴드가 한국의 트로트에 감명을 받은 것인진 아무도 알 방법이 없다고 하죠. 그냥 웃고 넘어가는 해프닝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곡가분들이랑도 좀 친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사실 저거를 의도하고 표절을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음악의 사운드는 비슷하지만 들어있는 메시지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햇들날은 송대관 아저씨가 진짜 10년간의 무명을 견디면서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희망찬 메시지를 담아서 나한테 햇들날은 온다, 여러분한테도 햇들날은 온다 이런 노래거든요. 그런데 센터포드 같은 경우는 내가 학창시절 정말로 사랑했던 여자가 있는데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이고 천사 같은 여자였는데 어느 날 다 자라고 나서 야한 잡지를 펼쳐봤더니 그녀가 나오더라, 내 추억 돌려내라, 약간 이런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그런 노래거든요. 메시지 자체가 일단은 너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에 표절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작곡가 미친감성 형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영상이 있습니다. 미친감성 형님 같은 경우는 플라이 투 더 스카이, MC 더 맥스 등등의 뭐 굵직굵직한 저작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200개가 넘는 음악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음계라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만 자유롭지 못하다. 딱 정해진 틀이라는 게 있고 코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공식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창작을 했다 해도 두세 마디 정도는 비슷하거나 정말 똑같아 보이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굴러갈 수가 있다고 해요. 이 햇들날과 비슷한 앞부분 같은 경우도 두 마디 정도가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방식이라서 두 마디 정도는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작곡계의 의견이라고 하죠. 하지만 네 마디, 다섯 마디가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확률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빼박 표절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건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너무나 비슷한 멜로디 라인에 당시에 노래가 빌보드 1위까지 갔던 점, 거기다가 그 노래가 국민 노래인 송대관 아저씨의 햇들날이었던 점, 뭐 이런 점이 198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온갖 썰과 루머들이 나돌았고 빌보드에 최초 진출한 건 K-팝이 아니라 한국 트로트 아니냐, 이런 해프닝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즘 이제 한국 음악들도 세계화가 되면서 K-팝은 한국의 팝이다 이런 뜻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위주의 춤과 노래를 함께하면서 여러 장르의 음악을 섞은 장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팝은 이제 한국어로 된 한국의 음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힙합이나 R&B처럼 어떤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장르처럼 정립이 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런 식으로 한국의 음악이 세계화가 되기 전에 아주 옛날에는 이런
재미있는 해프닝도 있었다 정도로 재미있게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